자, 오리엔테이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째 시간까지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등기 30일의 기출문제 우리가 지적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등기법으로 오는데 지적은 이 부동산 공법, 사실은 여러분 2차 과목 중에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배우죠. 이 공법의 한 과목입니다, 원래는. 그러나 이제 공시법으로 이렇게 따로 떼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등기는 1차 과목 민법 있죠. 민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마다 민법 시험에도 등기 관련 문제가 꼭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일 많이 묻는 게 물권 변동, 즉 부동산 물권이 소유권 등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는지,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이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 또 이번 우리 30일에 하고 작년에 등기 효력 중에 등기 추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등기 추정력에 관한 문제가 또 자주 나오는데, 이번에도 민법 시험에 등기 추정력 문제가 나왔고요. 꼭 민법 문제 안에 1차 과목 두 문제 정도는 등기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등기법 시험에 오늘 12문제 중에 13번부터 24번까지 중에 대부분이 민법 관련 문제가 한 반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과목, 2차 과목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항상 연결이 되는 문제가,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실 때 1차, 2차를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지적법보다 등기법이 항상 어렵습니다. 난이도적으로 말하면 지적법은 좀 낮고, 난이도가, 등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수험생, 우리 학원가에서는 지적법은 12문제 중에 한 10개 정도 맞히셔야 되고, 등기법은 12문제 중에 최소 반타작 이야기 늘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반타작이라는 거는 12개 중에 6개 이상을 맞히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법과 함께 60점, 40문제 중에 24개, 60점을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소 60점 이상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절대평가로 지금까지 60점, 평균 1차, 2차,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니까요. 자, 우리 이제 분석을 해보면 13번을 보시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또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갑이,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 방금 민법 이야기했죠. 제가 채권자라는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 을이라는 사람을 대위라는 말 법에서 자주 합니다. 대신. 그러니까 채무자가 등기를 안 하니까 채무자가 해야 될 등기를 채무자가 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대신 등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오늘도 등기 문제 안에 요 대위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지금까지 시험에는 여기까지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기할 수 있다까지만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경우 설명으로 옳은 것, 요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우선 아직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기억 박스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중에 OX 왜 틀렸는지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기억에 을에게 채무자 을에게 등기 신청권이 없으면 또는 없다면 갑은 대위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을이 해야 될 등기를 갑이 대신하는 거니까 을에게 등기 신청권이 없다면 갑도 등기 신청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용어 자체가. 니은에 대위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인이 을이 신청인이다 하면 X죠.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등기 공부하실 때 이건 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을이 해야 될 등기를 을이 안 하니까 갑이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 신청은 누가 하는입니까? 갑이 하는 거죠. 이번에 등기 신청인은 을이 아니고 갑입니다. 갑이 등기 신청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에 대위 등기할 때 대위 원인을 왜 대위하는지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는데 옵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뭐냐? 왜 원인이라는 거를 여러분 채권자가 왜 을을 채무자를 대신하는지 그걸 정보를 서면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대위 등기 신청에 따른 등기가 하고 나면 등기관은 을에게 등기가 완료됐다고 통지는 해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을이 해야 될 등기를 갑이 했으니까, 대신했으니까, 을에게 갑이 을을 대신해서 등기했다고 을에게 뭐는 해준다? 통지. 등기했다고 통지는 해줍니다. 나중에요, 좀 더 들어가면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가 뭐냐 하면 등기필증 있죠. 옛날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교부하지 않습니다. 대위 신청을 했을 때. 그러나 등기필 정보는 준다. 그런 뜻이, 등기필 정보는 교부하지 않지만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는 을에게 해준다. 그래서 요 4개 중에 요런 거 찾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오늘 등기법은 이 박스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 시험에 조금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15번, 16번, 17번, 그리고 이제 21번 이렇게 한 2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든 옳은 거를 조합해서 기억, 디귿, 리얼 이렇게 조합해서 4번 요걸 답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스 문제가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또 쉽습니다. 왜 그러냐? 요걸 조합이라는 거 끼워 맞추기를 잘 하시면 되니까. 그건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또 내는 것들이 있다. 이런 유형을 지금 분석해 드립니다. 자, 14번은 여러분 부동산 등기 종합입니다. 옳은 걸 물었는데 자, 1번 이런 지문이 여러분 어디에 있냐?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에 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질권은 우리 민법에서도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는데 요 지문 있죠. 1번 지문처럼 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을 등기하는데 이게 부기등기라고 있습니다. 부기등기를 하게 되는데 없다, 할 수 없다가 틀린 지문입니다. 옳은 거 찾는 겁니다. 부기등기라는 게 뭐냐? 저당권이 1번, 여러분 저당권이 1번이면 1번 저당이면 여기에 질권이 들어올 때는 1에 1입니다. 이렇게 1에 1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부기등기입니다. 할 수 있고 2번은 등기 기록 중에 다른 구가 뭐냐? 등기부에 들어가면 이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부와 을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기본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표제부에는 토지 건물의 표시
등기할 때 표시하는 곳이고, 갑구, 을구 이거는 여러분 갑구의 소유권을 등기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하는데, 우리가 묻는 게 있죠. 갑구의 여러분 권리 분석하실 때, 앞으로 중개 거래하실 때 권리 분석하실 때 갑구에 등기된 권리와 을구에 등기된 권리 간에는 무엇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느냐. 그게 2번 지문에 등기 기록 중 다른 구라는 거는 갑구에 있는 권리와 을구에 등기한 권리 상호 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맨 끝에고, 순위 번호가 아니고, 여러분 순위 번호가 틀린 겁니다. 접수 번호, 이게 여러분 순위 번호는 나중에 우리 등기부를 보면 갑구에도 1번, 2번, 3번, 을구에도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위 번호가 적어지는데, 같은 갑구나 을구 안에서는 순위 번호, 갑구와 을구, 다른 구에서는요 접수 번호 있죠. 이 접수 번호라는 거는 여러분 등기가 접수된 순서에 따릅니다. 그러면 이런 말 하죠. 같은 날, 오늘 날짜에 등기가 접수되면, 같은 날 갑구 을구에 있는 등기가 같은 날짜에 접수되면 요 접수번호가 빠른 것이 선순위가 됩니다. 요거를 접수번호에 따른다 또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그래야 되고요. 3번은요 여러분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 재단 하면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사단 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사단 재단 중에 그러면 종중이, 여러분 우리가 등기법에 제일 많이 또 나오는 이야기가 종중 있죠. 무슨 김씨, 무슨 파, 이런 종중의 이름으로도 등기가 됩니다. 종중 땅은 종중의 이름으로 등기되는데, 만약에 종중의 이름으로 그 대표자가 가서 등기할 때는 대표자를 권리자, 의무자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종중 자체가 등기 권리자, 의무자고, 이 대표자는 말이죠. 대표자, 이 사람은 등기하는 사람, 등기 신청을, 종중을 위해서 대표자가 등기하는 사람이니까 대표자가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종중 자체가 권리자, 의무자인 겁니다. 이런 지문은 그전에도 많이 나왔죠. 자, 4번인데 여러분, 4번인데 옳은 답이,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사망하셨다. 이 지문이 여러분 우리 시험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부 갑을입니다. 우리 오늘 이 갑을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민법에 갑과 을이 매매해놓고 등기하기 전에 갑이 을한테 등기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셨다, 을이 사망하셨다, 이런 지문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갑이 사망하셨다면 그 4번에 갑의 단독 상속인 병, 이 병이 그죠? 갑으로부터 단독 상속받았죠. 그러면 단독 상속인 병이 갑이 해야 될 등기를, 갑과 을 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갑에서 을로 등기를 병이 을한테 등기해 준다. 이게 옳은 지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문은 앞으로도 수업 시간에 또 기출문제도 여러 번 합니다. 매매해놓고 등기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누가 등기해줘야 된다? 상속인이 등기해줘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은
등기할 수 없으니까. 5번 지문은 여러분 맨 끝말만 나중에 또 이 말 나옵니다. 대위. 맨 끝에 요 대위하여 하면 이건 전부 있다, 할 수 있다든가 오라고 나와야 되는데 보십시오. 5번에 구분 건물 같으면 아파트고요. 대지권이라는 거는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땅 있죠, 땅.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땅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지권, 그거를 등기합니다. 근데 이 대지권이 변경, 소멸하면 건물 소유권 등기명 명인 1인이, 아파트 건물 소유자 1인이 가서 다른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건물 소유자를 뭐하여 여러분? 대위. 요 대위라는 말이 아까 13번에도 나왔지만 시험에 이런 식으로 이제 14번에 5번처럼 대위하여 이 말이 나오면 할 수 변경 등기를 있다 없다라고 나오면 있다. 이건 채권자 대위가 아니고 아까 13번처럼 채권자 대위가 아니고 구분 건물 소유자 1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변경 등기를. 있다 없다 그러면 있다. 지금은 틀린 것들만 4번이 옳은 답이지만 여러분 틀린 것만 잘 체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15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15, 16, 17이 다 박스 문제인데 옳은 거 골라라. 기억에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 권리자도 재결 수용이 뭐냐? 이건 재결은 수용할 때 있죠. 토지 수용. 이겁니다. 오늘 여기도 이미 토지를 수용을 하잖아요. 국가가. 또 국가가 아닌 아까 공법에 공익사업자이라는 사람들이 토지를 수용해 갑니다. 재결은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수용해 가는데 이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여러분 토지를 수용하고 이전해 갈 때는 국가가 아니어도 이건 무슨 신청이냐? 단독 신청입니다. 이걸 묻고 있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연은 또 여러분 토지 수용입니다. 등기관은 재결 수용으로 이전해 갈 때 그 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이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민법에서 배우는 이 지역권 등기. 이거 있죠. 지역권이라는 거는 우리 오늘 문제에도 또 나와 있지만 그 우측에 18번 문제 있죠. 여러분 18번 용익권 등기의 2번 거기도 지역권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요 지역권 같은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는 등기 쪽입니다. 그런데 수용되는 땅에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가 지금 가르치는 요 땅이 내 땅이 수용이 돼 가는데 수용되는 땅에 지역권이 등기돼 있었다면 이건 수용을 하고 나서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은 직권 말소, 이 등기관이 이 지역권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느냐? 이건 말소가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등기 공부하면 딱 두 가지 수용되는 토지에 있던 지역권 등기하고 상속 등기는 말소가 안 됩니다. 이거는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앞으로 말소한 다음에 X고 미연은 X입니다. 말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관공서가 공매나 경매 앞으로 공매, 경매 다 배웁니다. 관공서가 하면 공매, 법원이 하면 경매 들어보셨죠? 경매. 이런 공매, 경매 처분을 하고
등기 권리자가 청구를 받으면 관공서가 지체 없이 공매 처분한 권리 이전을 이 관공서가 등기할 때는 촉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있죠. 이 촉탁은 다른 말로 부탁입니다. 부탁이 무슨 말이냐? 등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서, 여러분이나 제가 가서 등기할 때는 신청한다 그러고, 신청이라 그러고, 관공서가, 법원이나 관공서가 공매로 인한 등기는 촉탁한다 그래요. 촉탁, 부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관공서가 이거를 촉탁을 해주죠. 이건 당연히 옵니다. 그러면 리얼은 또 하나요. 여러분, 이게 용어인데 등기 후 등기 사항의 변경. 그럼 이거는 등기하고 나서 등기 사항의 변경이 생기면 그게 이제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게 경정 등기가 아니고, 여러분, 경정 등기는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경정 등기라는 거는 등기할 때 처음에 등기할 때 잘못 등기해서 고치는 거 있죠. 고친다는 거는 처음에 등기를 잘못해서 고치는 거를 경정 등기를 하고, 이거는 다시 그 리얼 지문 맨 앞에 다시 보시면 등기 후 등기 사항에 변경이 생겼다 그랬으니까 이건 말 그대로 변경 등기입니다. 변경 등기고, 그러면 경정 등기라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이건 말 그대로 변경. 오늘 제가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지만 지금 변경 등기가 뭐고 경정 등기가 뭔지 이런 걸 구분하라는 지문입니다. 자, 결론은 옳은 걸 골라라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요거를 찾는 것입니다. 답은 기억 디귿 1번으로 답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 자, 16번으로 갑니다. 16번도 박스 문제인데 박스 문제 안에 또 마찬가지 여러분 옳은 설명인데, 이거는요 여러분 절차법이라는 말은 등기법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 찾는 문제지만 이런 문제는 조금 의외로 좀 사이드적인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있죠 여러분, 내용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기억에 있죠. 갑소유, 여러분 보세요. 갑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 명의의 건저당을 병에게 이전하는데, 을이 병에게 이전하니까 여러분 요 을이 등기 권리자냐 의무자냐, 을이 병한테 저당을 이전하니까 당연히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요. 니은에 있죠 여러분. 니은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로 등기가 넘어갔죠. 항상 오늘 등기 문제에 계속 나오는 게 민법처럼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갔죠. 부동산이. 민법 시간에, 우리 등기 시간, 민법 시간에 이거 앞으로 갑을병 수없이 할 겁니다. 그럼 갑을병으로 넘어갔고, 을 명의의 등기가, 요 갑에서 을로 넘어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거를 이유로 갑이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가 갑이냐 을이냐인데, 여러분 을에서 갑이 병을 을 명의의 원인무효의 이유로 갑이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때 을이 해야 되는 걸 갑이 말소를 이제 청구 판결받아 하니까, 요건 갑이 을을 대신하는 거니까 맨 끝에 요때 등기 권리자는 여러분 갑이 아니고 그건 이제
우리 말하는 을이죠. 요 갑이다. 갑이다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다릅니다. 채무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졌고, 갑이 채권자 병이 등기 원인이 사해행위. 여러분 사해행위가 뭐냐? 민법의 사해행위는 민법에서 배우는 통정 허위 표시, 통정 서로 짜고 허위로 거짓으로 의사표시한 걸 이유로 소유권이 말소 판결을 받았죠. 갑이 병 상대로. 요거는 갑이 병을 상대로 말소 판결 받았기 때문에 그 판결에 의해서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요거는 이제 아까는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하기 위해서 을을 대신해서 병에게 하니까 니은은 갑이 아니고 등기 권리자가 을이고 디귿은 갑이 맞습니다. 왜? 갑이 병을 상대로 직접 판결 받아서 말소 청구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여러분 사실은 16번 같은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막 패스, 모르시면 패스 넘겨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 문제 나왔기 때문에 옳게 설명한 거는 그 기억과 디귿, 요 나중에 답지에 4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니은만 틀린 거다 이렇게 아시고, 자 17번은 이제 소유권 등기가 여러분 종합적인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제 분석해 드릴 때 그죠? 소유권 보존 이전, 보존 등기 하나, 이전 등기 하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물었죠. 자, 옳은 거 골라라. 이것도 박스 문제죠. 기억에. 자, 해마다 최근에 계속 나왔습니다. 기억 지문에. 등기관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등기 원인 있죠, 여러분.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등기 원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이거 작년에 30회 그전 문제 계속 나왔던 지문입니다. 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또는 보존 등기에는 원인이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미연에 등기관이 이제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에 촉탁, 부탁이 오면 그에 따라 소유권에 여러분 처분 제한 등기가 뭐냐? 처분 제한 등기하면 가압류 가처분. 우리 앞으로 많이 배웁니다. 가압류 가처분. 이런 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요거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한다. 이거는 보존 등기 할 때마다 수없이 나옵니다. 디귿에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이전이 뭐냐? 공유 지분 있죠, 여러분. 공유할 때, 공유 지분 이전할 때, 그 일부 이전할 때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고 그 등기운에 분할 금지, 자, 민법에 공유물, 분할 금지 등 약정, 이런 약정을 하게 되면 요런 약정도 등기됩니다. 요거 등기부에 요런 지분과 약정을 등기할 수 있느냐? 당연히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민법에 배우고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우리는 이게 등기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옳은 지문은 또 니은과 디귿, 요게 이제 옳은 지문이죠. 답은 5번으로 돼 있고, 요거는 요 17번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상중하에서 중하 요런 문제라는 거 아시고, 자 18번 용의권 등기로 물었는데 여러분 용의권에는 4가지 취상권, 취역권, 전세권, 임차권 4개의 권리가 있죠. 그걸 묶어서 용의권이라고 합니다. 자, 민법 시간 계속 민법 이야기입니다. 민법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각각 배우고 우리는 이거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자, 1번 이게 여러분 민법 시간에 시효 완성으로 통행지역권 취득한다 할 때 시효 완성이 20년 남의 땅에
지역권 등기, 설정 등기 없이 20년을 통행하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데, 이거는 등기해야,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거 지역권 등기해야 통행지역권을 취득을 합니다. 자, 틀린 답은 2번인데, 지역권 공부하실 때는 성역지, 요역지. 자, 여러분, 성역지, 요역지가 나옵니다. 요역지에 있는 사람이 성역지를 통행 등을 하는데, 여러분, 늘 이렇게 그립니다, 제가. 요역지에 있는 이 사람이, 요역지 소유자 등이 성역지에 있는 이 사람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요역지 쪽 사람이 성역지 쪽을 통행을 합니다. 땅을. 여기가 여러분, 제가 항상 내 땅이, 여러분 땅이 요역지고, 이 성역지 저 땅을 거치지 않으면 도로로 나갈 수 없는 땅이라면 요역지에서 성역지를 거쳐, 통행이죠, 통행. 대부분 시험에 또 제가 예를 들 때 통행을 하기 위해서 요역지가 성역지를 이용하는 권리, 요게 지역권입니다. 그러면 성역지에 지역권 등기해놓고 먼저 요역지에 또 등기합니다. 항상 배우는 게 성역지에 먼저 등기하고 요역지에 또 등기합니다. 그러면 성역지에 지역권 등기하고 나서 요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등기할 때 성역지를 기록해야 됩니다. 반대로 성역지에 지역권 등기할 때는 요역지에 지역권 등기할 때는 성역지를 기록해야 되죠. 요게 여러분 기록해야 된다, 기록할 필요 없다가 틀렸고, 3번은 임대차에서 차임의 지급 시기, 이런 기간 있죠, 기간. 3번 안에 차임의 지급 시기 약정이 있더라도 이런 기간은 등기해도 되고 등기 안 해도 되는 임의적 기록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은 기록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는 당연히 유효입니다. 유효. 기간은 기록 안 해도 유효다. 이걸 묻고 있고요. 5입니다. 4번은 한 필지 토지 일부에 지상권 등 용의권 설정할 때, 이건 뭐 여러 번 우리가 배웁니다. 일부에 지상권 등 등기할 때는 그 일부를 표시할 지적도 도면, 이 도면 있죠. 일부를 표시한 요 도면을 내야 되는데, 이 지문은요, 여러분, 토지 건물의 일부에 용의권 등기할 때는 도면, 일부를 표시한 도면 낸다. 이걸 묻고 있고, 5번은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일부 이전은 여러분 전세권이 소멸하거나 아니면 기간 만료가 돼야, 소멸했거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 기간 만료 전에는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존속 기간 만료가 되거나 아니면 소멸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일부 이전 등기가 됩니다. 이런 지문들을 우리가 앞으로 여러 번 다룰 거니까, 오늘 틀린 거는 2번이지만 뭐를 묻고 있는지만 이런 거 있죠. 이걸 지금 묻고 있다는 거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문 안에 딱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을 묻고 결론이 무엇을 내고 유효냐 도면 내느냐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묻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문장이 길어도 조금 길게 나와도 포인트는 여기다라는 걸 아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9번으로 넘어갑니다. 권리 등기를 물었는데
여러분, 요거는 좀 더 이제 우리 등기부를 보면서 나중에요. 1번 그 틀린 거 찾는 겁니다. 등기부 표제부에는 등기상 표시번호가 적어지지만 갑구 얼구에는 이 표시번호가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럼 갑구 얼구에는 표시번호라고 하지 않고 아까 앞에 문제 했던 것처럼 순위번호, 갑구 얼구입니다. 표제부에는 우리 등기부를 보면 이 봉교재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이 봉교재 안에 등기부가 수록됩니다. 등기부를 소개합니다. 거기 보면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갑구 얼구에는 순위번호를 적죠. 이번에 등기부 갑구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2사람 이상이면 이게 아까 권리자별 지분, 공유, 지분을 적고 또 하나 등기할 권리가 합유, 민법에 또 민법 이야기입니다. 공유면 공유 지분을 적고 합유면 합유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유일 때는 합유 관계라고만 적습니다. 합유라는 뜻을. 자, 3번 이건데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주등기, 부기등기인데 권리 변경 등기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성락이 있다 없다. 자, 이 성락이 있죠. 여러분, 그 전에 시험에 수없이 나온 게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성락이 있으면 부기등기. 여기는 오늘 성락이 없으면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습니다. 주등기는 1번, 2번 이렇게 이제 순위 번호를 1번, 2번 이렇게 쓰는 게 주등기. 부기등기는 이런 거죠. 2의 1, 2번 주등기에 2의 1 이렇게 하는 게 부기등기인데 주등기로 하는지 부기등기로 하는지 물을 때 3번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락이 없으면 주등기고 성락이 있으면 부기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 앞으로 여러 번 다룰 거고요. 4번은 조금 길지만 이겁니다. 등기 의무자 소재 불명, 행방 불명 등으로 공동 신청할 수 없으면 등기 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가 여러분 공시하여 최고를 합니다. 요구하고 그에 따라 재권 판결. 여러분 재권 판결이 뭐냐? 판결 중에 재권이라는 말은 권리 소멸, 권리가 소멸했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게 재권 판결인데 중요한 거는 이 판결을 받았죠. 여러분 보세요. 재권 판결이든 뭐든 간에 이 판결을 받아 등기 신청할 때 그 사실을 증명, 이거 단독입니다. 여러분 단독. 이건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신청한다? 단독. 공동 신청이 아니고 5번은 등기관은 소유권, 토지 소유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 여러분 지적소관청이 어딥니까? 앞 시간에 시군구에 알려주는데 왜 알려주느냐? 등기부에 소유자가 바뀌면 지적법에 이거 이번에 출제는 안 됐지만 등기부에 소유자가 바뀌면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도 소유자를 바꿔야 되죠. 그거를 지적법에는 소유자 정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건 소유자 정리하라고 통지합니다. 알려주죠. 요거 나중에 등기법에도 배우지만 지적법에도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0번은 또 부동산 등기 이렇게 물었지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틀린 답이 1번입니다. 이 규약이 어디에 있냐면 구분 건물의 관리 규약 등에 따라 여러분 등기하거나 공용 부분으로 등기하고 규약이 폐지가 돼서 요 공용 부분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여러분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처음으로 공용 부분으로 쓰이던 토지가 그 부분이 공용 부분으로 쓰이던 부분이 건물 중에 이걸 규약 폐지하고 처음으로 취득했으니까 요거는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그럼 우리가 수업 설명할 때 이게 보존 등기냐 이전 등기냐 이걸 가지고 틀리게 할 때 옳게 할 때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요거는 지문만 잘 보시고 요 부분을 틀리자. 1번이 틀렸고요. 20번에 2번은 나중에 등기할 건물이 구분 건물이면 여러분 한동 구분 건물 안에 등기관 한동 건물이 101동 등기록 표제부에는 101동의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번호를 적고 전유 부분은 101호. 자,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2개입니다. 101동 101호가 있으면 101동 표제부가 있고 요 전유 부분은 101호 표제부가 있죠. 거기다가 101호 건물 번호 그걸 적습니다. 101호. 3번은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 만약에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 왜 등기되어 있느냐 그건 묻지 않고 만약에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소유권 등기 명의 즉 소유자는 여기는 이제 지체 없이입니다. 여러분 설명할 때 요 지체 없이 그 건물에 무슨 등기해야 된다. 멸실. 요걸 묻고 있고 요것도 멸실 등기고 4번은 같은 지번 위에 한 개의 건물만 있으면 여러 개의 건물이 아니고 하나의 건물만 있으면 그 등기로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는 기록 안 하는데 이 건물 번호가 아까 2번 20번에 2번을 다시 보시면 101동 101호와 같이 이게 건물 번호입니다.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 같으면 101동 101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101동 101호가 건물 번호인데 이거는 구분 건물일 때 이런 101동 101호라고 적고 그 다음에 일반 한 개의 건물만 여러분 단독주택 있죠. 단독. 아파트가 아니고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물 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5번은 이게 민법에 부동산 환매 특약 환매라는 거는 들어보셨죠? 매매 팔았다가 도로 사가는 것 그게 환매입니다. 환매 특약도 등기 능력이라는 거는 환매 특약도 등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21번은 등기관 우리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 결정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 등기관 결정 처분에 이의 신청하는데 최근에 그 여러분 시험에 26회, 28회 이렇게 2번 나왔다가 이번에 또 이의 신청이 나오는데 이의 신청이 최근에 조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박스 문제인데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참 그랬죠. 틀린 거 자 봅시다. 기업 이의에는 이의 신청하더라도 집행정지라는 거는 이미 내린 등기관이 내린 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물으면 없다 있다 X 그게 없답니다. 요건 앞으로 좀 더 배워야 되고 미연에 그 전에 여러분 이 지문이 2번이나 나왔는데 이 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이 뭐냐 거기 앞에 등기관 처분 후에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이의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건 없다 X 디귿 등기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 있죠. 여러분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가 있는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리얼에 O입니다. 디귿은 O.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하면 이의 신청일부터 3일 내에 의견 붙여 그건 맞습니다. 이의 신청서를 그 끝에 이의 신청자 거기
이 신청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방법원, 여러분 등기관 처분에 대해서는 이 지방법원에서 이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니까 요걸 어디다 보내야 되느냐? 지방법원으로 보내면 지방법원에서 심판합니다. 자, 요 우리 등기법 맨 마지막에 맨 끝에 가면 등기관이 내린, 등기관이라는 거는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등기관입니다. 그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이거를 최근에 또 묻고 있는데 이번에 박스 문제로 물었죠. 틀린 건 기역, 니은, 리얼. 이렇게 해서 답은 지금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왜 틀렸는지 그것만 한번 봐주시면 되고, 이런 문제가. 자, 22번. 가등기, 이것은 여러분, 우리 등기법 배울 때, 가등기는, 자, 매매하고, 가등기를 미리 등기를 칩니다. 그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인데, 자,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옵니다. 1번, 가등기 권리자는 의무자 승낙이 있으면 요 단독이죠, 여러분. 1번에.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할 수 있다. 2번,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자기 가등기 말소할 때는 또 단독입니다. 단독. 3번도 있죠.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의 명인의 승낙을 받으면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인의 승낙 받으면 그 말입니다.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이거 전부 있죠. 단독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4번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정지조건, 여러분 민법에 정지조건, 해제조건 배웁니다. 이것도 민법입니다. 민법에 정지조건부 권리는 가등기가 되고 해제조건부 권리는 가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지조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등기 되죠. 답은 5번인데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이 가처분 명령이 뭐냐? 가등기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가등기 권리자 주소지, 여러분 이게 주소지가 아니고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이걸 신청하는데, 부동산 관련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여러분 부동산 소재지가 됩니다. 소재지. 이게 그 전에 있죠. 이 5번 지문은 우리 기출문제 분석하면 과거에도 틀리게 이렇게 주소지 하면 틀린다고 나왔습니다. 소재지입니다. 요거 이제 아시고, 이 가등기 내용은, 가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23번이 저당이 있고, 여러분 민법에 저당이 있고 건저당이 있습니다. 자, 저당과 건저당은 민법 시간에 배우고, 우리는 요거 등기할 때 옳은 거 물었지만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 체크만 해 두십시오. 1번, 건저당에 약정된 존속 기간도, 여러분 이 기간도 등기되고, 이거 등기됩니다. 등기상 아니다가 틀렸고. 2번, 피감보 채권의 변제기, 이 변제기도 등기됩니다. 다 1, 2번 기간 변제기 다 등기상 아니다가 아니고 이다. 3번은 우리 민법 시간에 지연배상, 손해배상, 지연배상이, 이런 돈을 안 갚으면 지연배상,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이 배상액도 등기하면 건저당권에서 담보된다는 건 나중에 그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데, 이거 등기해둬야 이거 받을 수 있다. 지연배상액도 이거 등기해 받을 수 있다. 이게 옳은 답이고, 4번은 1번 건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그 건조당 설정 등기할 때 채권 최고액을 물어놓고 맨 끝말 각 채권자별로 구분 기록한 다음에 X. 이것도요, 여러분, 앞에 시험에서 채권액은 채권자별로 구분해서 기록 못합니다. 전체가 1억이면 1억으로 적고 구분 기록한다 그러면 X다. 요거. 그리고 5번은 채권자가 등기 절차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 절차에 명하는 또 판결, 확정 판결. 여러분, 판결을 받았죠. 아까 앞에는 채권 판결 나왔지만 이 판결을 받아 등기할 때는 채권자, 채무자 공동이 아니고 단독. 판결을 받아 등기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이건 단독입니다. 공동 그러면 X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분석해 주십시오. 1번의 기간, 2번 변제기 다 등기되고요. 3번은 배상액은 등기해야 받아낼 수 있다. 4번은 구분 기록할 수 없다. 5번 판결 받으면 공동이 아니고 단독이다. 요겁니다. 요거까지 아시면 되고, 마지막 24번이 신탁법에 따른, 우리가 신탁이라고, 여러분, 이 신탁은 앞으로 신탁 용어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을 그 나중에 나옵니다.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겨서 관리하는 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신탁 등기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한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중에 한 5번, 한 반 정도가 신탁 등기라. 여러분 시험에도 신탁 등기가 하나의 예상 문제인데 조금 까다롭지만 틀린 것만 제가 옳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만은 틀린 거 체크해 드립니다. 1번 수익자라는 거는 제3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라는 말 오늘 처음부터 아까 13번부터 계속 나오죠. 이거 대위하여 등기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없다가 아니고 있다. 2번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이 신탁 등기 말소도 수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번에 이겁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그 등기관은 그 신탁 부동산 합유, 여기가 있죠,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는 이게 합유고, 만약에 공유라고 하면 X다. 시험에 이제 분석입니다. 공유 합유는 민법 시간에 배우고, 우리는 공유냐 합유로 등기하느냐 공유로 등기하느냐 이거 묻는 겁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을 받아간 수탁자 있죠. 수탁자. 이게 신탁받은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이게 합유로 등기합니다. 공유가 아니고. 근데 공유가 뭐냐 합유가 뭐냐 요거는 민법 시간에 배우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등기하느냐 합니다. 4번에 있죠. 쭉 읽어가시다가 끝말인데,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면, 요거 신탁 등기 말소 신청은 신탁된 권리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같이 동시에 한다. 그 별도로 그 말씀은 틀리고, 이건 동시죠. 5번에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하고 수탁자 임무가 종료되면 새로운 수탁자는 단독인데, 여기도 있죠, 여러분. 단독으로 부동산 권리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없다. 이게 틀린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지금은 요겁니다. 마지막 문제 24번이 1번은 대위, 2번 단독 할 수 있다. 요거. 3번이 합유,
4번은 별도가 아니고 끝에 동시에 5번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묻는 겁니다. 자, 아직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 여기 이 문제는 31회 이 문제는 앞으로 수업 중에도 제가 여러 번 언급할 거고 또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한 5월 내년 5월 6월 가면 기출문제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전체 지금까지 나온 한 10년치를 분석하시면 거의 기본 점수 50점, 60점은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50점, 60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리엔테이션에 대비해서 뭐 전체 지적 등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우선 분석하고 계시고 이제 다음 정규 우리 기초 입문반에 들어가면 제가 그 수업 중에 또 이번에 나온 이 문제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수업이 진행되니까 지금 2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는 기출 문제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 어린도 방향만 잡으시고 지금 문제 푸시라는 거 아니죠. 아직 공부 안 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정규 시간부터는 기초 입문반에 들어가서 다시 기초부터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